준호는 당신 아버지의 때문이잖아. 카페 책임져. 문을 거칠게 무슨 소리야? 열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이해를 한 아버지, 거야? 요즘 끝까지 이상하세요. 발표하겠다 이거지. 그의 이건 목소리가 다 당신 카페 안을 때문이잖아. 채웠습니다. 책임져. 무슨 소리야? 이래서처럼 네가 뭘 안다고 이것은 이해를 한 거야? 갈등의 첫 번째 끝까지 발표하겠다 시작이었습니다. 이거지. 무슨 이건 다 소리냐? 당신 때문이잖아. 도윤이 책임져. 에스프레소 무슨 머신 소리야? 앞에서 네가 뭘 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래라 저래야. 카페에 끝까지 자주 오는 발표하겠다 여자분 이거지. 있다던데요. 이게 다 당신 동네에서 다 때문이잖아. 책임져. 수군거려요. 무슨 소리야? 준호가 네가 뭘 안다고 따졌습니다. 이래라 저래야. 그건 끝까지 손님일 발표하겠다 뿐이다. 이거지. 도윤의 이건 다 목소리가 당신 때문이잖아. 낮아졌습니다. 책임져. 무슨 아버지, 소리야? 네가 어머니 뭘 안다고 돌아가신 이래라 지 저래야. 얼마나 됐다고 끝까지 벌써 발표하겠다 이거지. 이러세요? 이게 체면도 다 당신 생각하셔야죠. 때문이잖아. 책임져. 석양이 성북동 골목을 물들릴 무렵 봄이 향기 카페의 유리문에는 손때 묻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연하게 내립니다. 한도윤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물 온도를 재고 원두를 갈고 잔을 닦았습니다. 은퇴 후 3년 이 카페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집은 너무 컸습니다. 사진 액자만 늘어선 거실보다 이곳이 나았습니다. 손님들의 짧은 인사, 창밖 가로수의 변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오후 3시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새, 부드러운 미소. 카페라떼 한 잔 주세요. 연하게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정미자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유를 데웠습니다. 향기가 참 좋네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커피 향인가요? 아니면 뭔가 더 있나요? 도윤은 카운터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라벤더 작은 다발이 유리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겁니다. 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책을 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가끔 손주 이야기. 대화는 짧았지만 편안했습니다. 도윤은 그날 저녁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누군가 향기를 알아봐 주었다. 무언가 시작되려는 기척이 봄처럼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뒤로도 카페에 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목요일 저녁, 토요일 낮. 규칙적이지 않았지만 도윤은 알아차렸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드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사과 좀 샀는데 하나 드실래요? 도윤은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카운터에 빨간 사과 2개를 놓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사과를 깎았습니다. 달았습니다. 다음 주 미자가 책을 놓고 갔습니다. 시집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혹시 읽으실까 해서요. 도윤은 그날 밤 3편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 미자가 왔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17페이지 좋더군요. 미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좋아요.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도서관 이야기, 동네 골목 이야기, 손주가 그린 그림 이야기. 도윤은 아내와 처음 만난 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좋은 분이셨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분명 지금도 행복하실 거예요. 어느 토요일 둘은 뒷산을 올랐습니다. 미자가 제안했습니다. 운동도 할 겸 공기도 좋잖아요. 도윤은 망설였지만 따라갔습니다. 가파른 길에서 미자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도윤이 재빨리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자가 웃었습니다. 덕분에요. 손을 놓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뭘까? 이래도 되는 걸까? 그날 밤 도윤은 아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이상한 건가? 그는 속삭였습니다. 나이가 이런데 말이야.
사진 속 아내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자가 카페에 왔을 때 건넨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마음은 자라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도윤은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그 무렵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혹시 카페에 자주 오는 분 있으세요?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짧게 답했습니다. 손님들 오지 뭐. 전화를 끊은 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설렘과 죄책감이 동시에 왔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감정을 계속 키워도 되는 걸까? 아니면 지금 멈춰야 하는 걸까?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미자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아내도 그렇게 살라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미자가 카페 문을 열었을 때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케이크 구웠어요. 같이 드실래요? 미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기대되는데요. 두 사람은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뒤따라 며느리와 손주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듣기론 요즘 이 카페에 자주 오는 여자분이 있다던데요. 혹시 이분입니까? 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자라고 합니다. 정중한 인사였지만 아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러세요? 준호야, 말 조심해라.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친구분이세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예요? 천진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미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아버지는 그냥 혼자 계셔도 됩니다. 괜한 오해 받으시기 전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미자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윤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철 좀 드세요. 철? 도윤은 허탈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늙으면 감정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 카페는 텅 비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미자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죄처럼 느끼게 만드는 세상.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서랍 속에는 미자가 준 라벤더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못한 편지. 하지만 지금은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자는 그 뒤로 카페에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매일 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렘은 죄책감으로 변했고 관계는 흔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카페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손님은 왔지만 미자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라벤더 봉투.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윤은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자 씨, 괜찮아요. 아드님 말씀도 이해해요.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실례했어요.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자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 둘이 웃고 있는 사진. 이분 아시겠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집사람? 네. 저는 사모님의 오랜 친구였어요. 대학 동기였죠.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하셨어요. 도윤이가 너무 외로워할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찾아가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처음엔 의무감이었어요. 친구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미자가 도윤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이 자랐어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제 마음이에요. 미자 씨,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사람이, 사모님은 선생님이 다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혼자 남겨져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란다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죠? 미자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반대하시는데.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를 설득하겠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해야죠. 그날 저녁 도윤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준호, 며느리, 손주, 그리고 미자. 도윤이 라벤더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 엄마가 남긴 편지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내가 떠나면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미자가 찾아갈 거예요. 그 친구 좋은 사람이에요. 혼자 남겨져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살아야 해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준호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뭐래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날 사랑했어. 그래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준 거야. 준호가 미자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미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준호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밖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겨울이 왔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도윤과 미자는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봄을 다시 만났어요. 봄이 왔습니다. 카페 앞 벚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새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설렘은 죄가 아닙니다. 미자와의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함께 시장을 다녔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뒷산을 올랐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준호는 이따금 들렀습니다. 어색함은 남아 있었지만 적대감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전 아버지를 노인으로만 봤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아버지도 사람이시잖아요. 도윤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내 입장을 이해한다. 내가 날 걱정한 거니까. 이제는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준호가 미자에게 고개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손주가 카페에 올 때마다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산책 갈 거예요? 도윤과 미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어느 토요일 가족 모두 뒷산에 올랐습니다. 준호 가족과 도윤, 그리고 미자. 정상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줄 몰랐다. 미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봄을 다시 만났어요. 며느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액자에 넣어드릴게요. 손주가 뛰어다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자기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카페로 돌아온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아내가 남긴 선물을 받았다. 미자라는 사람과 다시 살아갈 용기. 이제 남은 생은 나의 것이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그날 밤 카페에는 라벤더 향이 가득했습니다. 도윤과 미자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커피 내리고, 책 읽고, 산책하고, 당신과 함께요. 좋아요. 미자가 답했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동네 어르신들이 카페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 씨, 우리도 커피 한 잔씩.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미자도 함께 일어나 손님을 맞았습니다. 카페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카페 한쪽 벽에는 사진이 걸렸습니다. 뒷산 정상에서 찍은 가족 사진. 도윤과 미자가 가운데 서 있고 준호 가족이 옆에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았습니다.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봄이 머물렀습니다. 미자와 함께한 시간들이 그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카페 문에는 여전히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설렘은 죄가 아닙니다. 그 문구를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도윤과 미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에필로그 10년 후, 봄은 계속된다. 1년 후,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도윤과 미자는 정식으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위층에 미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차 받아들였습니다. 손주가 가장 먼저 적응했습니다. 할머니 둘이에요. 아이는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네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재혼이래. 체면도 없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미자는 상처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우리 인생입니다. 3년 후 마이너스 첫 번째 위기. 미자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도윤은 매일 간병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 이 사람 없으면 난 또 혼자야. 미자는 회복했지만 오른쪽 팔이 불편해졌습니다. 카페 일을 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자는 우울해졌습니다.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도윤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미자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도윤은 매일 함께 운동했습니다. 둘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5년 후 마이너스 준호의 변화. 준호가 이혼 위기를 맞았습니다. 회사 일에만 몰두하다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처럼 사람을 보지 않아요. 준호는 충격받았습니다. 도윤과 미자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돈이요? 성공이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다. 관계야.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전부다. 준호는 반성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했습니다. 손주와 놀아줬습니다. 결혼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에서 배웠습니다. 7년 후 마이너스 손주의 질문. 손주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이 뭐예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왜 갑자기? 친구들이 저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상하대요. 결혼도 안 했는데 같이 산다고요. 도윤이 손주를 앉혔습니다. 사랑은 말이야, 나이나 형식이 아니란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지. 미자가 덧붙였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살래요. 나이 들어도 사랑하고 싶어요. 도윤과 미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0년 후 마이너스 완전한 가족. 도윤과 미자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이제 둘 다 80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젊었습니다. 준호가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미자, 어머니,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시는 게 어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혼인신고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시죠. 미자가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세요. 며느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꽃다발을 샀습니다. 그 주 토요일 가족 모두 구청에 갔습니다. 도윤과 미자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카페로 돌아오는 길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할머니네요. 미자가 웃었습니다. 원래부터 진짜였는데. 가족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처음에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멋지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10년 전 오늘 이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난 죽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날 살렸습니다. 다시 봄을 느끼게 해줬어요. 미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혼자였어요. 친구의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진짜 사랑을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준호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용기에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사랑에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도윤과 미자는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후회 없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미자가 답했습니다. 당신은요? 나도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그 손 안에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이겼습니다. 카페 문에는 여전히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설렘은 죄가 아닙니다. 이제 그 문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도윤과 미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증명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